오늘 근관 형성 중 근관을 따라가지 못하고 렛지를 형성한 근관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부정과 2년차 주배훈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근관치료의 실패를 야기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의인성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관치료의 의인성 에러는 치료를 진행하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치수강을 개방하는 도중, 그리고 근관을 형성하는 도중, 그리고 근관을 충전하는 중 등이 있습니다. 근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는 일단 첫 번째로 렛지의 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컬 캐날, 그리고 미드루트, 에피칼 쪽의 퍼포레이션, 그리고 기부의 파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렛지의 형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3세 여원이 개인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시윤이가 불편하여서 뜯고 다시 치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불편하여 다시 검사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3개월 전 로컬 클리닉에서 신경치료 보철수복을 하였었고 특기할 만한 육과적 병력은 없었습니다. 임상검사상 24번 치아가 타진의 1도 1 파지티브, 커튼 캐비톤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4번 치아에 previously initiated therapy with symptomatic epical 페리오동탈티스를 진단하였고 RCT 계획하였습니다. 초진 시 촬영한 파닉스 및 페리에피칼 뷰 사진입니다. MAF 테이킹 엑스레이입니다. 파일이 근관의 망곡을 따라가지 못하고 렛지를 형성한 것이 관찰됩니다. 다음 내원 시 환자는 여전히 불편하다고 하였고 바이패스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칼시팩스 처박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여전히 아프다고 하였고 치근단 수술 계획을 하였으며 근관 치료를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실러가 캐널이 주행하는 방향으로 세워나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상 체크 후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현재 양호한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아직 진행 중인 케이스이긴 한데요. 19세 남한이 위 앞니에 충치가 생기고 온도 변화에 예민하고 건드리면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통증이 심하여 5일 전부터 진통제를 먹었다고 하고요. 특기할 만한 치과적, 입과적 병력은 없었습니다. 임상검사상 12번 치아의 타진과 냉 검사에서 모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팔라탈 핏 부위에 우식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12번 치아에 치아 우식을 동반한 비가역성 치수염으로 진단하였고 신경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파노라믹 방사선 사진입니다. 당일 근관 형성 후 촬영한 IF 사진입니다. 망곡된 치근이 관찰되며 IF 파일이 휘어진 근관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관찰됩니다. 다음번 내원 시 타진에 여전히 반응이 있었고 닿을 때 계속 아프다고 하여서 일단 바이패스를 시도를 하였으나 MAF까지 실패해서 MAF까지 진행을 하였고 MAF 촬영 사진에서 보다 명백히 원래 근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계속 바이패스를 시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렛지가 형성되었고 근단부의 완전한 디스인펙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불편감이 지속되는 것을 의심할 수 있고 단 치근단 절제술 가능성 설명하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렛지는 기구에 의한 근관의 전이를 뜻합니다. 파일 끝이 망곡된 근관을 따르지 못하고 펴지면서 만곡된 바깥쪽의 근관벽을 먼저 삭제하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관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페이턴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발생 요인으로는 기구를 조작하는 테크닉과 근관의 망곡도, 치아의 종류, 근관의 위치가 영향을 주고 그 중에서도 근관의 망곡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며 망곡도가 20도를 넘을 때 호발한다고 합니다. 발생 빈도는 학부생에서는 46% 정도 발생하고
보존과 의사에서는 재근관치료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25% 정도로 높은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렛지가 형성된 경우 앞서 말했듯이 근관장이 짧아지고 페이턴시를 확보하지 못하여 파일이 근관에 바인딩되는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기구를 삽입한 채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렛지가 형성된 채로 치료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에피칼 쪽에 퍼포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렛지가 형성된 것을 인지하는 시점이 바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술전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치근의 만곡 정도를 평가하고 잠정적인 근관장을 측정합니다. 그 후 와동은 기구의 직선 도달이 가능하도록 형성하고 파일 끝에 프리커브를 형성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되고 유연한 나이타입 파일을 사용합니다. 모든 파일은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수시로 리캐피출레이션과 세척을 시행합니다. 또한 기구 조작 시 과도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개량을 통해서 예방하고자 하였는데 기존의 날카로운 커팅 팁은 절삭력이 우수하여서 렛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툭한 넌 커팅 팁이 개발되었고 대부분의 나이타입 파일은 넌 커팅 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레진 블락에서 실험을 하였을 때 좌측의 커팅팁 파일을 사용한 시편이 우측의 넌 커팅팁 파일을 사용한 시편보다 근관의 변이가 훨씬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 파일과 나이타입 파일의 비교에서는 SS 파일은 금속의 형상기억 성질에 의해서 밴디고 다시 굳게 펴지려는 성질이 있는 반면 나이타입 파일은 SS보다 높은 탄력성, 유연성, 그리고 토저널 프랙처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근관 형성 전후의 근관의 만곡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K 파일 그룹의 변화량이 나이타입 파일 그룹의 변화량보다 많았으며 근관의 펴짐 정도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밸런스드 포스 테크닉과 크라운 다운 테크닉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렛지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밸런스드 포스 테크닉은 반드시 삼각형 단면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넌 커팅 팁의 사용이 추천됩니다. 기구의 조작은 단순한 푸시 앤 풀 모션이 아니라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사용합니다. 파일이 근관 내에 틀어박힐 때 근관 벽으로부터 파일에 작용하는 반작용력과 만곡 근관 내에서 파일이 펴지려는 탄성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근관의 중심부로 파일이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크라운 다운 테크닉은 근관의 코로날 부위를 우선적으로 형성한 후 점진적으로 보다 작은 크기의 파일을 사용하여 근단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든틴 잔사의 배출이 용이하고 오리피스를 확대하여 간섭하는 조직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구의 조작이 용이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퀀스로는 우선적으로 핸드 파일에 프리커브를 주어 글라이드 패스를 확보한 후에 뒤집어 등을 사용하여 코로날 플레어링을 시행합니다. 그 후 유연한 나이타입 파일을 사용하여 인크리멘탈 파일링을 시행하면 됩니다. 발생한 렛지에 대한 처치로는 일단 렛지가 발생하게 되면 코렉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가느다란 파일을 사용을 하여 프리커브를 주어서 바이패스를 시도해야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코로날 플레어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패스에 실패할 경우에는 기존에 측정된 워킹 랭스를 기준으로 일단 근관 형성 및 세척을 실시합니다. 예후로는 일단 바이패스에 실패했을 경우 기구가 도달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충전되지 않은 근단부에 존재하는 그런 조직 잔사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 예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렛지가 초기에 형성되고 근단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발생한 정도가 심하고 근단부에 병소가 존재한 경우 예후가 불량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임상적으로 또는 방사선 검사상으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치근단 수술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애초에 렛지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치이기 때문에 분관치료 전 치아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고 올바른 기구의 사용과 술실이 중요합니다. 만약 렛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패스에 실패할 경우 불량한 예후와 수술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에게 보지한 후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